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저번 주에 있었던 K옥션 메이저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런 프리미엄이랑 위클리보다도 메이저에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광영 작가님과 최용욱 작가님의 작품이 보이네요. 정광영 작가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런 영수증 같은 거를 접어서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님이신데 워낙에 유명하시죠. 그리고 정광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갤러리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탕 갤러리에서 이제 또 전시도 하시면서 갤러리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작가보다는 조금 더 위인 1,700만 원에 이제 비딩이 됐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최용욱 작가님. 최용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용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갤러리가랑 옥션가랑이 약간 뒤집어졌습니다. 보통은 갤러리 가격이 싼 게 원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옥션가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게 원래 이제 호황시장에는 그게 맞는 뉘앙스였는데, 최근에 최용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갤러리 가격이 오히려 비싸져서 최용욱 작가님의 작품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옥션에서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51에 46 사이즈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수수료 포함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장 가격 정도에 가져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 허스트하고 데이비드 호크니. 사실 저는 이걸 가끔이 아니라 초반에는 엄청 많이 헷갈렸어요. 데미안 허스트님하고 데이비드 호크니님 같은 경우도 파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 항상 나가는 그러한 작품이고, 데미안 허스트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드로잉 작품을 이제 원화죠. 드로잉 원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리시긴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판매를 진행을 하셨는데 작품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작품에 관심을 가져서 약간 블라썸, 벚꽃 같은 작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약간 이번 메이저 옥션의 약간 잭팟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 우국원 작가님하고 저영주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우국원 작가님의 작품이 요즘은 100호 이상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50호, 그리고 바로 전 메이저였나요? 30호 작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알찬 그림이었어요. 우국원 작가님이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가끔 너무 심플하게 그리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막 거울에 악어 한 마리,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갤러리가여도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정성이 들어간 50호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7천만 원, 수수료 포함하면은 한 2억대 되는 돈에 이제 낙찰이 된 건데, 보통 우건 작가님은 100호 정도가 이제 202억 정도, 근데 지금은 세컨더리 시장에서 2억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이거에 대해서 출품하신 분은 정말 좋은 가격에 메이저에서 판매가 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저영주 작가님의 50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7천만 원이면은 잘 된 것 같다. 예전에 저영주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구매해보고 싶어서 갤러리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웨이팅 리스트도 없을 뿐더러 기다리다가 받으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옥션에서 사는 게 제일 싸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긴 했는데,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저영주 작가님의 50호 말고 100호 작품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는 푸른 빛이 도는 그림이었는데, 와, 전 정말 그게 수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이유환 작가님의 무제라고 하는 작품인데,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작품으로 이제 낙찰이 됐어요. 이유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도 요즘 블루칩 작가님을 이렇게 PS에서 딜링을 하다 보니까 이유환 작가님의 작품은 참 선호도가 확실히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시리즈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웅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그 다음으로 좀 그런 것 같고,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는 약간 매니아층은 확실한데, 이 선으로부터 같은 경우는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가격대가 많이 비싸요. 그리고 이유환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프로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뭐 사실 분들은 혹시나 뭐 기회가 되시면 댓글을 달아드리면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예민한 문제지만 위작 논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작을
아니게끔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꽉 차 있는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거의 2배 정도가 뜹니다. 감정센터 연구소, 그다음에 화랑협회 연구소, 그리고 전시 이력, 그 전시 이력이 포함된 도록, 요 정도가 이제 완벽한 이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부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배 작가님의 작품이죠. 백호보다 조금 더 큰 한 120호 정도 되는 미디엄 작품인데, 이 미디엄 작품 같은 경우는 그죠, 7천만 원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됐는데 수수료나 뭐 하나 하면 8,400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직접 갤러리에서 이렇게 작품을 받아도 한 가격대가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미디엄 작품 중에, 이배 작가님 미디엄 작품 중에 막 엄청 수작이란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되게 잘 가져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배 작가님의 작품의 선호도는 확실히 블루부터, 그 다음에 스트로크, 붓질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미디엄, 그 다음에가 뭐 랜드스케이프, 뭐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장의 주류는 아니지만 분명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연아랑에도 그저께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작품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데,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비슷하네, 다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은 1980년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의 작품이 굉장히 수작으로 가격이 웬만하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김창렬 작가님의 미술관을 들려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작가님의 스토리를 쭉 들었는데, 작가님이 좀 왕래를 많이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미국에 계셨다가 프랑스에 계셨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기존에는 다른 뭐 전쟁을 담는 모습들 파와트를 하고 뭐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하루에 모든 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1970년도에 검은색 화면에 물방울 하나 그려진 작품이 이제 작가님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 1980년도에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물방울이 조금 더, 글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뭔가 정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980년도 그리고 70년도 후반 작품이 굉장히 고가의 취급을 당한다. 고가로 취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박서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15호 작품이 1억 2,500만 원에 낙찰이 됐고, 1억 2,500만 원이면 수수료 포함하면 그래도 한 1억 3천 정도 되겠죠. 15호에 1억 3천이면은 잘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20호에, 특히나 그리고 박서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보면은 회색 그림이랑 빨간색 그림, 특히 빨간색 그림을 사람들이 엄청 선호하거든요. 빨간색 그림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거의 2배 뛰기가 됩니다. 어쨌건. 그리고 이우환 작가님, 아까 말씀드린부터 이게 이제 선으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인 거죠. 아까랑 비슷한 거잖아요. 무제의 작품과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작품. 크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쵸? 근데 이건 얼마죠? 2억 6,500만 원이죠. 그럼 수수료 따지면 대충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선으로부터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따라하기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그러한 취계에 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선으로부터를. 그리고 박서보 작가님의 30호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요즘 이런 작품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박서보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은 거의 유찰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비딩이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비딩이 원비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비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박서보 작가님의 조만간에 큰 전시가 이제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한국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건 박서보 작가님의 큰 전시가 열린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연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갤러리 솔직히 구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나서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 아까는 비딩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작품이죠. 그러니까 작품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딩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방울이 진짜 저도 뭐 그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또렷하니, 그죠? 좀 확실히 멋져고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서보 작가님의 프린트물, 파나는 이제 약간 비딩이 안 되는데, 이거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블루칩 작가님들의 원화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파나 작품은 요즘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용욱 작가님의 7670 사이즈, 이 7670 사이즈가 지금 갤러리가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낙찰가가 2,300만 원. 그러면 수수료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한 2,500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된 건데 2,500 정도면은 이 작품 사신 분은 진짜 잘 사신 것 같아요. 2,500. 보통 세컨더리 시장에서 싸면 2,400. 그리고 좀 적당한 가격으로 구하면은 2,700 정도인데 이렇게 옥션으로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으면은 이 가격대도 가져가신 분은 진짜 잘 가져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유한 작가님의 이제 윈드 시리즈, 그죠? 이 윈드 시리즈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윈드 시리즈는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이 작품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 윈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랩 프로비넌스가 딱 갖춰진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조옹이랑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위작이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다 보니까 뭐 감정센터 이런 것도 위작이 뭐 많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 이유한 작품의 요 민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비넌스들이 거의 꽉 차 있는 거다 보니까 잘 구하신 것 같아요. 150호인데 12억이면은 지금 외부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정확히 제가 프로비넌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가격으로 사가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으로부터 작품 되게 좋았는데 4호짜리가 3억 5천. 이거 시작가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시작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최영욱 작가님. 그러니까 최영욱 작가님은 제가 깎아내리는 건 절대 아닌데 120에 110호가 지금 3,8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76에 70이 2,300만 원이었잖아요. 크기에 비해서 약간 클수록 이게 밸류가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뭐 어쨌건 아끼겠습니다. 말을 더. 그리고 조영주 작가님의 100호. 이 100호 시리즈는 저거 실제로 봤을 때 지금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9,200만 원. 그러면은 대충 수수료 따지고 뭐하고 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건데 얼마 전에 조영주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슈팅도 있었거든요. 1억에 훌쩍 넘는 비딩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푸른 계열이 아니라 주황 계열. 조영주 작가님의 메인 작품은 아무래도 주황 계열이다 보니까 만약에 100호 작품이었는데 주황 계열이었다? 그럼 아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자체는 전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 50호에 이거는 5천만 원 추정가로 나왔는데 솔직히 너무 높았죠. 예를 들어 이 50호 작품이 만약에 풍선을 들고 있다 또는 뭐 바다 시리즈에 요 오로라가 만약에 있었다 라고 하는 작품이었다면은 그래도 원비딩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컨더리 시장에서 50호 자체가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가격까지 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100호도 이 정도 그림의 100호가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작가가 너무 높았다. 그게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카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키아프 때 로카쿠가 이제 왔잖아요. 마더 갤러리가 세컨더리 가격 같은 걸로 좀 비싸게 팔아서 좀 이런 말이 좀 많긴 했는데 요 정도 크기에 그리고 요 로카쿠 골판지 그림 치고는 전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녀가 이렇게 있고 색깔도 되게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600만 원이면은 솔직히 좀 높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수수료 따지고 하면은 거의 1억 돈일 텐데 그 키아프에 왔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예쁜 도상이 그것보다는 조금 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로카쿠는 로카쿠니까 사신 분은 뭐 굉장히 축하를 드린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메이저 갤러리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뭐 그쵸. 메이저 작품을 요즘 보는 게 조금 저는 재밌기는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프리미엄 옥션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가 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좀 돈을 쓰기 시작한 게 조금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아무래도 호황시장은 아니고 불황시장 근처 불황시장이니까 그 메이저에도 작품들이 나오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수작들이 나오진 않는다 라는 게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수작을 들고 있으면 진짜 지금 한번 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우건 작가님 거를 보니까 그런 게 딱 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경제 상황이 좋나 나쁘나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작품을 사고 싶어서 돈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수작이 하나씩 나오면 돈을 쓰는 거죠. 그죠? 오늘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알찬 저만의 그냥 지식 나부랭이 떠드는 컨텐츠를 또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